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국어 실력을 책임질 명작국어 장세희입니다. 자, 저와 함께 이제 핵심 플러스 국어의 문제들 풀어볼 텐데요. 자, 여기에서는 파트별로 중요한 내용들 문제로 함께 확인해 볼 겁니다. 한 문제씩 차근차근 풀 테니까요. 잘 따라오시면서 내 실력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시고, 그리고 특히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첫 번째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별 문제의 첫 번째 강의에서는요, 언어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음운과 관련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규범 문법에 해당하는 것 중에 언어에 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어떤 문제들이 있을지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요.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는데요. 자, 문제 풀이할 때 기본적인 것이기도 한데, 자,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었을 때, 반드시 잘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묻는 문제가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뭐 1, 2번만 보고 바로 답을 고른다거나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선택지 1, 2번만 보고 성급하게 답을 골라서 나중에 보니까 틀렸더라. 뭐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적절한 것은 인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지 잘 확인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물론 잘 알고 있겠지만 적절한 것은 이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을 묻는 문제보다 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문제를 출제를 하다 보면 적절하지 않은 것은에 해당하는 답을 만들 때는 좀 더 쉬워요. 그런데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택지 구성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좀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조금씩 아주 미묘하게 내용을 바꿔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푸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물었기 때문에 이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었다고 해서 문제의 난이도가 크게 높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내용 확인 문제, 내용 추론과 관련된 문제 그런 데서 이제 적절한 것은이 나오면 좀 어려운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아래아가 현대 국어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물이 현대 국어에 와서 물로 형태가 바뀌었으며 어리다가 어리석다의 의미로 쓰이다가 현대 국어에 와서 나이가 어리다의 뜻으로 바뀌어 쓰이는 것 등과 같은 예에서 알 수 있는 언어의 특성을 언어의 무슨성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표기가 사라진 경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표기가 이렇게 바뀐 경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의미가 이렇게 달라진 경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새롭게 생성되기도 하고 어떤 변화를 겪기도 하고 내지는 사라지기도 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자,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합니다. 언어의 특성과 관련된 문제, 아주 자주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나오면요. 여기에 나온 유형처럼 이렇게 어떤 예를 제시한 다음에 이것이 언어의 어떤 특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묻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유의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언어의 역사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언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양상을 제시를 하고요. 뭐 의미가 새롭게 생겨난다거나 아니면 뭐 의미가 없어진다거나 내지는 의미가 뭐 이동한다거나 이런 예들이 자주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사회성 같은 경우에는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언어를 사용하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되어서 의사소통이 어렵다. 즉 의사소통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주로 나옵니다.
자의성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요. 언어의 의미와 형식 간의 관계가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한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 각국의 언어에 따라서 다르다거나 아니면 뭐 방언에 따라서 다르다거나 뭐 이런 예들이 주로 나오고요. 분절성 같은 경우에는 언어는 비분절적인 세계를 분절한다 뭐 이런 건데요. 되게 어려운 것처럼 들리지만 이런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팔이고 여기는 손인데 이 사이에 뭐가 있죠? 손목이 있죠. 근데 사실 언어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정확하게 어디서부터가 손이고 어디까지가 손목이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이번에는 자, 광고 문안에 포함된 담화의 기능이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자, 담화의 기능에 관한 것, 뭐 그리 어렵지는 않은데요. 좀 꼼꼼하게 잘 따져가면서 보시면 답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선풍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 선풍기는 바람을 차게 하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선풍기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얘가 구조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사람이 방 안에 없을 때에는 자동으로 멈춥니다. 기능상, 특성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이 와 닿으면 소리가 나서 어린이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선풍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데요. 얘는 기본적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년 이내에 고장이 나면 즉시 새 물건으로 교환해 드립니다. 라고 했거든요. 자, 요것 같은 경우는 뭡니까? 자, 뭐 품질에 대한 보증 같은 거죠. 또 약속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뭘 하기 위한 글입니까? 이게 광고 문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호소의 기능을 하는구나.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뭔가 우리의 뭐 웃음을 유발하는 재밌는 뭐 그런 내용이 있나요? 그건 없죠. 그래서 오락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글의 목적과 내용을 잘 살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봅시다. 다음 중 국어의 특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문, 우리가 뒤에 가서 살펴볼 의문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이 문제의 답을 제대로 고를 수 있기도 한데요. 자, 한번 볼까요? 국어의 맞차름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사망 대립을 보인다. 사망 대립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된다는 얘기인가 보다. 자, 이것만 잘 이해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맞차름이 이러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맞차름에 해당하는 것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맞차름에 해당하는 것이 시옷, 쌍시옷이거든요. 그러면 시옷에 해당하는 거센 소리가 있나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맞차름이 이렇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맞차름 말고 다른 게 뭐가 있죠? 파열음이 있고 파차름이 있죠. 우리가 뒤에 가서 그 내용을 또 살펴보게 될 텐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디귿이라든가 지읒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망 대립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나 시옷 같은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어의 단모음은 아, 어, 오, 우, 으, 이, 에로 모두 8개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맞나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 자, 단모음에 해당하는 거 우리가 지금은 사실 이걸 단모음으로 발음을 하지는 않지만 외와 위 같은 경우에도 본래는 단모음으로 발음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을 해야 돼요. 그러면 8개가 아니라 몇 개인가요? 10개가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국어는 조사와 어미로 다양한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교차거적 특성을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뭐냐? 국어가 교차거적 특성을 가지는 게 맞나? 그리고 교차거적 특성이라는 게 조사와 어미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나? 자, 이건데요. 이 교차어라는 것은 뭐 다른 말로는 뭐 첨가어라든가 혹은 부차거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왠지 교착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조금 더 쉽게 느껴지기는 하죠. 이것은 이제 실질 형태소에 형식 형태소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어떤 그 문법적 기능을 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자, 국어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국어의 어두에는 끝과 같이 둘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있다. 자, 요거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요 문장을 좀 잘 분석을 해보면, 자, 끝에서 어두를 찾아보세요.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둘 이상의 자음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이런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쌍기역을 썼을 때 우리가 그걸 둘 이상의 자음으로 보지 않아요. 그냥 된 소리로 발음되는 하나의 자음으로 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중세국어 시기에는 이런 특징을 볼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죠. 뭐 어말에서는 비읍, 시옷 이런 것들이 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3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런 문제는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됩니다. 보자마자 금방금방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여기 관련된 내용들 사실 몇 가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것만 우리가 외우고 있을 수는 없죠. 당연히 문제 풀이를 할 때 내가 혹시 놓친 내용이 있는가라는 것들 한 번씩만 더 확인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국어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다는 거 잘 확인하시고요. 봅시다. 조사와 어미가 발달한 교차거적 특성을 보여준다. 자, 이것 같은 경우 우리가 앞에서 이미 확인을 했기 때문에 뭐 별 어려움 없이 넘어갈 수 있고요. 갑과 같이 음절 말에서 두 개의 자음이 발음될 수 있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음절 말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발음할 때 비읍, 시옷을 동시에 발음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음 하나로 발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갑 이렇게 발음하지 뭐 갑스 뭐 이런 식으로 발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표기는 이렇게 하지만 뭐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 같은 게 왔을 때에는 뭐 자음 하나를 보내서 발음하기는 하지만 이것 자체를 우리가 발음한다? 불가능합니다. 담화 중심의 언어로서 주어, 목적어 등이 흔히 생략된다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담화 중심의 언어, 즉 뭐 상황상 맥락상 유추가 가능할 때 생략되는 요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할 때 뭐 나는, 내가 뭐 이런 거 계속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 것들을 떠올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친족어가 발달해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우리 국어의 특성이기도 하죠. 뭐 이제 농경 사회에서 농경 문화를 중심으로 정착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서로의 관계를 좀 구별을 할 필요가 있었죠. 대가족들이 모여 사니까. 그래서 뭐 친족어들이 발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언어 관련된 것은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규범 문법 중에서 의문과 관련된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과 관련된 문제는요, 사실 어문 규정 관련해서 문제가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뒤에 가서 우리가 어문 규정과 관련된 내용을 또 다루기는 하겠지만 여기에서도 내용 좀 잘 보시고 중요한 것들 한 번씩 더 정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1번 봅시다. 보기의 조건에 따라서 국어의 단모음을 나눈다면 가장 맞지 않는 것을 물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국어의 단모음은 혀의 앞뒤, 혀의 높낮이,
입술의 둥금에 따라 나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죠. 근데 요거는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게 머릿속에 있으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 이제 자음 관련된 데서도 이 표를 또 보여드릴 텐데요. 이 표는 제가 수업 시간에 보통 좀 외우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것이나 다 외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대개는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이 표는 그냥 외우고 있는 것이 편합니다. 이게 머릿속에 완전히 정말 사진처럼 남아있으면 문제를 풀 때 그대로 떠올라서 금방금방 우리가 답을 고를 수가 있고요. 그것까지는 좀 어렵다 그러면 문제를 풀 때 요 표 하나 그리세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예쁘게 그릴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알아볼 수 있게 대강 써서 요 책에만 확인을 하면 되니까요. 자, 한번 하나씩 볼까요? 자, 2부터 한번 봅시다. 2를 보시면 앞, 높음, 자, 그 다음에 안둥금, 평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를 봅시다. 같은 경우에 뒤, 중간, 자, 그 다음에 평순 안둥금이죠. 그런데 얘는 지금 둥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가 틀린 거네요. 나머지도 확인을 해볼까요? 우를 봅시다. 우 같은 경우에 뒤, 높음, 둥금. 그 다음에 왜죠? 얘는 앞, 그 다음 중간, 그리고 둥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뭐 답 금방 나왔네요. 몇 번입니까? 답 2번 선택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조음 기간이 좁혀진 사이로 공기가 마찰하여 나는 소리가 들어있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요 마찰이라는 말입니다. 마찰. 아까 문제에서도 잠시 나오기는 했는데, 자, 마찰음. 자, 마찰음이 들어있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마찰음이 뭔지부터 좀 확인을 해봅시다. 자, 여기 쭉 보니까 마찰음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나요? 시옷, 쌍시옷하고 히읗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요거 들어있지 않은 거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여기 한번 봅시다. 개나리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기역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되나요? 여기 파열음에 해당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의 경우에는 비음에 해당하고요. 리을의 경우에는 유음에 해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나리 같은 경우에는 마찰음이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하야타의 경우에 지금 보시면 히읗이라는 마찰음을 활용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고사리 같은 경우에 시옷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싸우다에서 쌍시옷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보자면 디귿이 어디 있나 그것까지만 좀 확인을 하시면 도움이 될 텐데요. 자, 디귿 어디 있어요? 디귿 여기 있죠. 파열음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뭐 답은 금방 나왔습니다. 개나리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모음에 대한 문제 풀 때처럼요. 이 표가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사실 쉽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저것 따지다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돼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공무원 시험, 특히 공무원 시험은 우리가 그 시간 안에 비문학 문제들을, 독서 관련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법 문제에서 시간 끌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법 문제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좀 평소에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봅시다. 다음 중 디귿, 쌍디귿, 티읕 소리의 공통 자질로만 묶어 놓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지 잠시 살펴보면요. 공기가 코를 통과하면서 나오는 소리, 비음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조음기관의 어떤 부분이 장애를 받아서 나는 소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자음에 대한 얘기죠. 장애를 받지 않으면 뭔가요? 모음이 되는 거고요. 혀의 앞부분이 딱딱한 입 천장에 나와서
닿아서 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딱딱한 입천장이 어디예요? 센 입천장, 경구개음. 자, 그 다음에 소리를 낼 때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마찰이 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마찰음. 그다음에 폐에서 나오는 공기를 일단 막았다가 그 막은 자리를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파열음에 대한 설명이죠. 각각의 개념은 머릿속에 좀 넣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 보시면 일단 안울림 소리고요. 그 다음에 안울림 소리 중에서도 파열음에 해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조음, 이건 뭔가요? 윗 잇몸에 혀끝이 이렇게 닿았다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잇몸 소리라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 중에 해당하는 거 뭐 찾을 수 있습니까? 일단은 자음이죠. 그 다음에 파열음이라는 거. 요것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2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밑줄 친 부분이 보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었습니다. 자, 국어에는 동일한 모음이 연속될 때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라고 했는데요. 자, 모음 탈락과 관련해서 어떤 규칙이 있다? 동일한 모음이 연속될 때 하나가 탈락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가 이 모음 탈락의 어떤 유형이나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지금 여기에 밑줄 쳐진 부분이 왜 밑줄이 쳐져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리 공부를 잘 하셔야겠죠. 자, 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늦었으니 어서 자 했을 때 이 자가 본래 어떤 형태소가 결합한 겁니까? 자다의 자라는 어간에 자, 명령형 아라는 어미가 붙은 거죠. 그런데 이게 어때요? 소리가 같은 소리가 이어지니까 얘가 이렇게 탈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서 봅시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서서의 기본형이 뭘까요? 서다겠죠. 자, 여기에다가 어떤 어미가 붙을까요? 여기 만약에 받침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석 이런 식으로 받침이 있다고 한다면 서를 우리가 붙이겠죠. 그런데 이게 동일한 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하나가 탈락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조금만 천천히 가자. 자, 요것도 한번 볼까요? 가자. 자, 이 경우에 자, 뭐랑 뭐가 결합한 건지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자의 기본형 가다. 자, 그 다음에 이 자는 우리가 아자라는 형태로 쓰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자 뭐 이런 형태로 쓰나? 좀 이상하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에 청유형 자가 그대로 붙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얘의 경우에는 뭔가 탈락한 거를 우리가 찾을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일단 가보면 알 수 있겠지에서 이 가 같은 경우에 자, 요것도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여기에 밑에 받침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마가 이런 경우 우리가 아를 쓰죠. 간만 딸락 써놓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하나가 탈락이 됐구나. 따라서 3번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조건이 주어진 다음에 그 조건과 관련해서 얘를 검토하거나 분석하는 자,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또 문제 유형이 달라요. 자, 이번에는 선택지들끼리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밑줄 친 부분 중 음운 변동의 성격이 다른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자, 한번 보죠. 여기 보시면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 위에 섰다라고 되어 있죠. 얘도 좀 분석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음운 변동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얘가 그 어간과 어미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 있는가 이걸 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본래는 서, 엇, 다 였겠죠. 그쵸?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된 건가요? 동일한 의미 하나 탈락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녀는 가운데 관역을 향해 활을 쐈다. 자, 요거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본래 기본형은 쏘다니까요. 쏘, 아, 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오하고 아하고 자, 요렇게 결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탈락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얘는 축약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둘이 달라요. 둘이 다르면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명절이 되면 부모님을 따라 큰 집에 갔다라고 했을 때 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가, 아, 따.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동음 탈락이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 3번이 같으면 그러면 2번이 답이구나 라고 우리가 일단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는 지금 어디에 우는 애 줄이 쳐져 있는데 얘가 원래 기본형이 뭔가요? 울다죠. 울. 그런데 뒤에 는이라는 어미가 오면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리을이 탈락한 거예요. 자, 물론 탈락한 요소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 하지만 얘네 셋은 탈락이고 얘는 축약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보통 축약하고 탈락을 비교하는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에 영희의 생각에 따라 발음한다면 이에 해당하는 예로 옳은 것을 물었는데요. 얘는 사실 뭐 과 관련된 어문 규정에서도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서울 지하철 2호선에 설릉역이 있는데 이 역에 대한 정확한 발음을 아니? 제가 이미 발음을 했죠. 자, 설릉이 맞는 것 같아. 그랬더니 철수가 나는 손릉이 맞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떤 게 맞다고요? 자, 이게 맞아요. 자, 지금 이은하고 리을하고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유음화가 일어나서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잘못 발음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요. 얘들이 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 묻는 문제인가 이렇게 좀 헷갈리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구조는 지금 다 마찬가지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발음할 때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 이원론으로 발음하나요? 이원론으로 발음하나요? 이렇게 하면 또 이원론이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얘는 이원론으로, 얘는 공권력으로, 얘는 의견란 이상하죠. 의견란으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발음을 한단 말이에요. 니은, 리을이 만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삼음절의 한자어에서 앞말이 니은 받침으로 된 이음절의 자립명사이고 이원, 공권, 의견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뒷말이 리을을 초성으로 가진 이름절의 전미사일 때 논, 력, 란 이런 것들은 전미사처럼 기능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 자체로 얘 혼자 어떤 의미를 갖고 쓰는 것들이 아니니까요. 자, 이럴 때는 이렇게 발음을 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광한루 같은 경우는 사실 광한루라고 발음하면 좀 이상하죠. 요거는 광할루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 답은 4번을 선택을 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자, 7번입니다. 경음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억에서 리을에 해당하는 예를 바르게 연결한 것을 물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잘 보죠.
경음하는 장애음 중 평음이 일정한 환경에서 경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뭐 표현이 좀 어렵게 느껴지기는 하는데요. 원래 표기할 때는 예사 소리로 썼는데 이게 어떤 환경에 의해서 된 소리로 발음이 나더라. 자, 이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국어의 대표적인 경음화 유형은 다음과 같은데요. 기역, 디귿, 비읍 뒤에 연결되는 평음일 때, 자, 그 다음에 비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에 연결되는 어미의 첫 소리, 그 다음에 관형 사형 어미을 뒤에 연결되는 평음, 그 다음 한자어에서 리을 뒤에 연결되는 디귿, 시옷, 지읒. 자, 이런 조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하나씩 좀 따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지금 1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기역, 디귿, 비읍 뒤에 연결되는 거. 얘 발음 어떻게 하나요? 잡고. 자, 이렇게 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과 관련해서 비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에 연결되는 어미의 첫 소리. 요거 미음으로 끝나는 담다 용언 어간에 뒤에 이어진 첫 소리 담고. 자,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관형사형 어미을 뒤에 연결되는 평음. 자, 갈꽃. 갈 할 때 요게 지금 이 리을이 들어가서 뒤에 있는 곳이라는 말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관형사형 어미라고 할 수가 있죠. 죄송합니다. 갈꽃. 자, 그 다음에 하늘소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소의 경우에 한자어 리을 뒤에 연결되는 이라고 했는데 하늘이 한자어예요. 하늘, 천, 따지. 떠올려보시면 알 수 있죠. 얘가 한자어가 아니거든요.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받고. 자, 이거 어떻습니까? 지금 디귿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받고 이렇게 발음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안떠라 한번 봅시다. 비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에 연결되는 어미의 첫 소리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발음을 안 이렇게 하니까 요거 맞는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또 더라로 하지 않고 떠라로 하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발전이라고 했을 때 발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자가 이 리을이 관형사형 어민가요? 아니죠. 이거는 지금 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발전했을 때 한자어 리을 뒤에 연결되는 지읒 이거랑 오히려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얘는 리을로 가야 될 게 이쪽으로 왔네요. 자, 그 다음에 물동이의 경우에 물동이 이렇게 발음이 되기는 하는데 물이 한자어인가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놓습니다 봅시다. 놓습니다. 여기가 보이시나요? 여기다가 이렇게 적을까요? 얘의 경우에 지금 뒤에 놋이 대표음 디귿으로 발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놓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대표음을 생각을 하면 이것은 기역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삼떠라 같은 경우 우리가 이것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표음 미음으로 발음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나온 안떠라랑 비슷한 경우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도 잘 보세요. 10군데라고 했을 때 이 리을이 관형사형어미 리을인가요? 아니죠. 열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단어잖아요. 자, 얘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자, 절정이라고 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절정의 경우에 얘는 어때요? 리을. 지금 한자어 리을 뒤에 연결되는 지읒이 나왔다. 뭐 절정의 경우에는 절정 자체가 한자어이기는 하죠. 한자어이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먹고. 얘도 한번 적어주죠. 안 적어주면 섭섭하니까. 절정.
자, 먹고의 경우에 기억이 나오고 그 뒤에서 먹고로 발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껴안떠라의 경우에도 니은 뒤에서 쌍디귿으로 발음이 되는데 지금 덜아가 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어미라고 할 수가 있죠. 껴안다에서 껴안 뒤에 덜아라는 어미가 붙으면서 이렇게 발음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어찌할 바라고 했을 때 어찌하다를 지금 관형사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 얘도 문제가 없고요. 결석의 경우에 얘 한자어죠? 자, 그래서 다 해당되는 거 4번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씩 따져봐야 될 게 좀 많아서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문법적인 용어, 개념들을 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경음화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비음이라든가 내지는 관형사형 어미라든가 평음 뭐 이런 개념들 어감과 어미 구별하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법 문제를 풀 때에는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어느 한 부분 빼놓지 않고 특히나 어떤 개념에 관한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라서 뭐 문제마다 조금 더 공을 들여서 천천히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사실 이번 시간보다 문제가 조금 많기 때문에 이번 시간만큼 막 공을 들여서 천천히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속도감 있게 하더라도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잘 대비해서 오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